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멘스의 송민혁입니다. 제가 발표장에 와서 보니까는 이렇게 가운데 좀 갈라져 있어서 모니터가 두 군데 있으니까 제가 저쪽에서만 발표하면 이쪽 분들이 제 얼굴을 못 봐서 재미없어 하실까봐죠. 가운데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ISO 21448은 그 ISO 26162는 여러분 잘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 안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거 이외에 조금 그 어떤 성능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표준이 되겠고요. 거기에 자율주행 개발을 좀 전복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PLM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실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그 앞단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성능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시기 위한 소개 자료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주행이 이제 막 여러분들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제일 핵심은 결국엔 자동차 안전입니다. 안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자동차 안전과 의도된 기능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개발을 위한 가상 VMV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추적성, STPA,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규정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특히 이제 전장 시스템이죠. E&E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들의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동차의 안전입니다. 사실은 안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안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자율주행차라 하더라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 수준의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 안전해야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좀 살펴보면은 위키 백과에서 나오는 안전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저렇습니다. 위험이 없어서 피해를 입을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안전 표준, 미국 국방부에서 나오는 이제 밀리터리 스탠다드에 나오는 시스템 안전에 대한 의미는 용어는 사망, 장애, 직업병, 장비나 재산의 손상이나 손실 없이 혹은 환경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없는 상태. 거기서 자유로운 상태를 시스템 안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안전한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든 어떤 시스템이 됐든지 간에 결국에는 제조물 책임과 관련이 있게 되는데요. 제품 개발을 하면서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용어가 제조물 책임법에는 제조업자는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거기에 대한 면책 사유로는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이러한 결함의 이제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걸 규정을 하게 되면은 그 제조물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결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 다니다가 못할 경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조물 책임은 결국에는 자동차 업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 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122 2018년도에 세컨 에디션이 나와 있고 시스템 자체의 보장, 그래서 이제 설계라든지 버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서티프이즈라는 ISO 21448이 되겠는데 ISO 21448 2019년 5월 달에 전원 버전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최종 버전은 2022년도에 나올 것으로 지금 표준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안전과는 조금 다르게 결함 또는 고장 없이 의도하지 않은 동작 혹은 어떤 시스템의 성능 한계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용자의 오용, 환경 영향 등에 대해서 시스템 성능 문제로 야기되는 안전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제조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에서 어떤 위험 조건, 하자드 조건이 나왔을 때 트리거링 이벤트에 의해서 실제 이제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예. 질문 괜찮나요? 발표 중이에요? 네. 예, 하십시오. 첫 페이지에서 제조사에서 주행 중에 문제가 된 것들은 해당을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만약에 제조사에서 그걸 제조를 했는데 기계가 노후되다 보면 부품이 망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도 예를 들면 1년 이렇게
우리는 1년만 보셨는데 이런 증거야 아니면 이렇게 평생 워런티를 하는 그런 워런티 회사에서 워런티 하기 나는 있지 않을까요? 딱 그래가지고 뭐 조그마한 걸리십니다. 예, 발표 중에 질문을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컨퍼런스에서 말을 하는데 질문하신 사례가 잘 없었었는데 어쨌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통계를 보면은 지금 현재 2015년도 기준입니다.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전 지구상에서 사망자가 120만 명인데 이러한 120만 명의 사망자를 좀 줄여나가는 것이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어떤 개발의 목표이고 실제로 보시면은 2017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의 승용차 사망이 뭐 한 이 정도, 이제 상용차 관련된 사망이 이 정도인데 실제 제조물 책임으로서 요걸 책임진 사례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례는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우리 그 급발진 사고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그 제조사가 그 결함을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되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 2050년도쯤 돼서 자율주행차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이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것들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라는 게 그 예측된 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볼보, 안전한 자동차로 많이 알려져 있는 볼보 메이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시스템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자율주행적으로 운전할 때 시스템이 오작동 하는 경우 우리는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하고 이런 안전 철학을 가지고 볼보가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후에 식사하시고 졸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소리가 안 나나요? 어쨌든 뭐 이제 버스 뒤에 가고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소년이 보이죠? 다행히 안 다쳤습니다. 그 볼보 트럭이 이제 긴급 제동 장치 AB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갖고 있어가지고 이 소년이 버스 뒤를 돌아 나가지고 이렇게 뛰어나올 때 실제 운전자는 발견을 못했지만은 다행히 레이더 센서에서 감지가 되고 긴급 제동 시스템이 동작을 해서 이렇게 소년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집에 갈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동영상을 본 소년의 엄마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등짝 스매싱이 있었겠죠. 함부로 길 건넌다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는데 혹시 이 볼보 그 트럭이 갖고 있는 그 AB의 성능적인 한계라든지 아니면은 레이더 센서에 뭐가 다른 물체가 감지가 됐든지 아니면 노이즈를 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했었으면은 큰 사고가 생겼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건 이제 그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갖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인데요. 몇 년 전에 사고 사례입니다. 트레일러 트럭이 이렇게 좌회전하는데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켜고 오던 고속도로에서 켜고 오던 차가 이 트레일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트레일러 밑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펜스를 들이받고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망가진 사례죠. 실제로 이제 트레일러 밑을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위쪽은 다 날아갔고 운전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 운전자는 실제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을 믿고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뭐 졸았던지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됐냐면은 하필이면 트레일러 이 컨테이너가 흰색이었는데 이 오토파일럿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 센서가 하늘의 구름하고 트레일러하고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혀 센싱을 하지 못했죠. 자율주행의 기본의 컨셉은 인지, 판단, 제어가 되는데 인지를 제대로 못해서 아예 그냥 뭐 이렇게 뚫고 지나간 차례. 결국에는 자동차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오토파일럿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또한 뭐 물론 이런 사고들이 계속 몇 번 더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버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의 의도된 부주를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놓은 건데 운전자가 없습니다. 핸들 잡고 있는 사람이 없죠. 오토파일럿 기능을 믿고 운전을 하지 않고 뒷좌석에 누워 자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운전자는 이게 단속에 걸려가지고 18개월 동안 운전면허 정지가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 사례는 애가 지금 놀래서 막 울고 있죠. 또 동영상을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아빠가 이제 장난을 친 겁니다. 애를 태워놓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자기는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애를 이제 좀 골탕을 먹이려고 했던 사례인데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운전자의 부주의한 사례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사례들을 이제 좀 보완하고자 좀
개선하고자 나오는 게 이제 소티프라는 ISO 21448의 개념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한 영역이 있을 수가 있고 알고는 있지만 좀 불안정한 영역,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안전하고 불안전한 영역이 나와져 있는데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모르는 세이프티 영역 안에 알고 있는 영역, 알고 있으면서 세이프티한 영역, 뭐 언세이프티한 영역 이렇게 막 나눠지겠죠. 우리 결국에는 이 제품 개발의 목적은 이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상호간에 합의가 가능할 만한 수준의 어떤 안전한 영역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는 것이 개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티프 규정에 보면은 평가해야 될 항목, 잔존 리스크라고 그러죠. 그 앞에 나와있던 언세이프 영역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 줄여나가야 되는 항목들이 이제 한 13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를 이제 줄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랜덤 입력에 대한 테스트, 그다음에 뭐 코너 케이스들, 뭐 워스트 케이스 이런 그 이유 있는 이제 오용 가능성 이런 것들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볼보에서 뭐 그 자동차에서 보셨던 사례처럼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자꾸 노이즈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실제 제품이 이제 설계되고 개발하는 컨셉에 대해서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그 PLM에서 주장하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고요. 실제 요구사항이 있고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것들, 실제 이제 필요한 차량에 대한 모델들, 그걸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만들어내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해석을 돌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PC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그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나면은 실제 이제 그 프로토타입의 하드웨어가 나오게 될 텐데 실제 제품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 인터 루프 테스트, 그다음에 운전자가 직접 개입을 해서 운전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드라이버 인더 루프 테스트, 그다음에 비클 인더 루프 테스트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뭐 테스트 트랙이든지 아니면은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그 화성에 그 카트리에서 KCT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통신사들하고 자동차 OEM들이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인증이 안 되고 개발이 그 어떤 리콰이어먼트를 만족 못했을 때는 다시 이제 루프를 돌아야 되겠죠. 그러고 제대로 제품 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상 VMV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노이즈라든지 뭐 랜덤 케이스라든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그 지멘스에서는 신센터 프리스캔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재작년쯤에 그 지멘스에 인수가 되어 있는 그 제품이 되겠는데 프리스캔이라는 용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프리크래시 시나리오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크래시가 일어나기 전에 시나리오를 그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고 그걸 이제 확대를 하다 보니까는 ADAS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의 이제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센서들, 자율주행 차에 장착되는 센서들, 그리고 운전자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어떤 모델링, 그리고 실제 개발하고자 하는 알고리즘들, 그런 것들 다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서드파티와 이렇게 붙여가지고 확장을 해가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버추얼 VMV 사이클에 맞춰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ACC 정도는 지금 이제 자동차에 옵션도 많이 나와 있죠.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 크루즈를 하면서 따라가는데 앞차가 이제 커진에서 들어오니까는 이제 얘를 쫓아서 타겟팅을 해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실선으로 나오는 것은 이 앞차의 실제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이고 적으로 막 찍히는 것들이 센서에 이제 노이즈를 실어가지고 센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들어오니까 얘를 이제 타겟팅해서 이렇게 따라가고 거기에 대한 그 차량의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오른편에 보시는 건 이제 레인 키핑 어시스턴스입니다. 실제 그 카메라 센서를 부착을 하고 그 카메라 센서에 차선 인식을 해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차선을 벗어날 것 같으면 이제 스티어링을 주고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서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넣고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차량이라든지 보행자들을 인식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또 센서에 대한 모델링이 되겠고요. 이거는 앞에서 보신 AB 같은 사례를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레이더에 감지되는 거, 비전 카메라에 감지되는 거, 그래서 센서 퓨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AB 성능을 확보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성능이 달라지는가를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없으면 이제 인식률이 떨어지고 또 뭐 아예 여기 보행자가 튀어나오는데 가로등이 아예 없죠. 레이더만 믿고 이렇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들어가지만은 원인을 줬다가 좀 늦어서 실제 AB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되겠고, 뭐 눈비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능의 한계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파킹 어시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센서로 이렇게 공간을 감지해서 자율적으로 파킹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파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물리적인 그 어떤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센서가 실제로 이제 빔이든 뭐 이렇게 레이더든 파장이든 맞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흩어지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들이 실제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모사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ADAS 시스템에 필요한 센서 모델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그라운드 소스는 이제 가상의 어떤 정답을 알려주는 센서가 보면 되겠죠. 우리가 센서 설정을 했을 때 그 센서 범위에 감지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그냥 정답지로 알려주는 거고요. 실제 그 다음에 조금 리얼리즘이 올라가게 되면 확률 기반으로 해서 그게 필요한 뭐 고장 삽입이라든지 필터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상세한 센서 모델에서는 우리가 카메라 라이다, 초음파 레이더 같은 것들을 실제 테크니컬리 여기 들어간 파라메타들을 설정을 해서 뭐 카메라 같으면은 화각 결과고 픽셀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프레임 레이트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가상의 환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실제 피직스가 고려가 되느냐. 그러면은 매질이 있으면은 그 매질의 그 환경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그 계산을 해서 정답을 알려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상 레이더는 결국에는 레이더 파장을 쐈을 때 얘가 구름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돌아오는 게 적다 보니까는 이렇게 레이더가 되는데 결국에는 자동차에 장착되는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비라든지 안개라든지 눈이 오게 되면은 실제 산란율이라든지 이렇게 그 흡수율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고려를 해서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시모스라든지 그 렌즈에 대한 옵틱스까지도 실제 피직스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실제 야간 조건에 운행하는 것들을 이제 실제 카메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빛이 흩어지고 조명에 대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제와 거의 유사하게 실제 그 영상을 대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차량이 이렇게 터널 속으로 갑자기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 셔터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조리개가 이제 밝아졌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고려를 할 수 있게 시뮬레이션 모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센서뿐만이 아니라 환경은 어떻게 모델링이 되어 있느냐, 이 만들어져 있는 환경들이 실제 3D 형상 정보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빔이 맞고 흩어지고 하는 것들을 다 반영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다 센서, 레이저 포인터 같은 라이다 센서를 봤을 때 이렇게 주위 물체들을 그대로 3D 스캐닝 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데, 자동차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반영할 수가 있겠고, 실제 이거는 이제 레이더 피직스 수준의 레이더 모델인데 테스트하는 것과 시뮬레이션한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레이더 생산하고 있는 그 LXP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그 물리적인 레이더 모델링을 구현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파장이 좀 커가지고 잘 되지 않나요? 그 파장들을 다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놔 있습니다. 옵션으로. 그래서 숏 레인지든 뭐 롱 레인지든 밴드위스를 다 그대로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주파수 특성도 다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대한 서피스 이펙트인데요. 렌즈 자체가 이렇게 가끔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자체가 이렇게 좀 데미지가 있을 때 좀 흐려지는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고, 이거는 실제 이제 그 언리얼 엔진, 그 에픽사에 나오는 게임 엔진이죠. 게임 엔진을 통해서 실제 이런 그래픽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사에 가깝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방 주차할 때 들어가는 후방 카메라에 빗물이 맺히는 것들, 거기에 그 후방 등에 의해서 이렇게 건물 유리창에 뭐 비치는 것들도 다 정확하게 실사 이미지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또 자율주행에 필요한 것들은 또 뭐 인공지능 그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기 위한 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센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딥러닝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들을 막 모아가지고 얘가 자동차고 얘가 차고 얘는 건물이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데, 굳이 이런 것들 영상을 모아서 사람이 판단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미지를 그 시뮬레이션 모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가상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센서를 놓고 이 결과값을 그 딥러닝 학습하는지 알려주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실제 우리가 뭐 가상의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우리가 필요한 대로 만들 수가 있지만, 실제 필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데이터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실제 환경에서는 어떻게 사고가 나는지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지다스라고 저먼 인덱스 액시던트 스터디인데요. 독일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런 사고에 대한 그 사고 상황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교통 상황, 그다음에 차에 대한 데미지, 승객에 대한 데미지 이런 것들 정리를 해서 DB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따라서 이제 시다스라고 만들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또 키다스라고 해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데이터들을 그대로 플러그인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모델로 갖고 들어올 수 있으면 실제 사고 상황 그 전부터 사고가 일어났을 때까지를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우리는 필요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그 사고가 해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그 개선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조명을 꺼주시니까요. 예, 왼쪽 오른쪽 보시는 건 이제 상단 하단에 보시는 거는, 상단에는 이제 실제 도로를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스크립트로 자동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주는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집해야 될 데이터들은 많은데요. 한국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이제 도로 여건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뭐 유럽이든 북미든 여러 가지 다른 환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게더링을 해서 사람이 일일이 이 모델을 막 마우스로 끌거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스크립트로 넘겨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로드의 객체들만 이렇게 뽑아서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날씨 조건이 아주 큰 그 의도된 기능 안전에 노이즈라든지 이런 효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조건들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실제 뭐 해나는 날, 비 오는 날 이렇게 필드에 나갈 필요가 없겠죠. 낮 조건, 밤 조건, 그 다음에 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눈, 비에 대한 어떤 그 입자에 대한 밀도, 입자의 크기, 드랍에서 떨어지는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정상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 GPS 포지션을, 가상의 GPS 포지션을 우리가 만들어놨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서울 코엑스의 오늘 날짜에 시간을 입력을 해놓고 환경을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그때의 태양의 고도가 그대로 생성이 되고, 그때 실제 우리 밖에 나가서 그림자 생성되는 거랑 똑같은 그림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컨트롤 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환경 시뮬레이션, 환경 조건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뭐 PC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끝내고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으면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칩셋에다가 넣든지 아니면 인베디드 컴퓨터에다가 넣든지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운전자가 앉아있는 상황을 모사를 해서 이렇게 모니터 3개를 두고 운전자 뷰로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이때 보시는 것처럼 AEB 기능이 이제 켜져 있고, 애가 길을 건널 때 실제로 이제 차가 멈추고, 또 이 차선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얘가 운전자가 없이도 자율주행하는 알고리즘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그 리얼타임을 구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능적 워크스테이션에서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액터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우리 속성들은 그 매틀랩 시뮬링크 환경과 이렇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인베디드 플랫폼이 이렇게 요즘 많이 쓰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PX에다가 구현을 해놨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센서는 실제 카메라 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카메라 센서 자동차에 장착되는 그 카메라 센서를 달아놓고 카메라 센서에 보여지는 영상을 실제 이미지나 영상이 아니라 가상의 이 프리스캔 소프트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모니터에 끼워놓고 앞에다가 카메라 센서를 달아놓은 거죠. 실제 카메라 센서는 얘가 실제 도로주행 영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하는 드라이브 PX에다 알려주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실 뭐 오토바이인데요. 오토바이를 보고 계시면 VR 고글을 끼고 있습니다. 뭐 오토바이 만드는 설계하는 툴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따가 영상이 나오겠지만은 실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거를 VR 고글을 끼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가상의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리얼타임으로 구현을 하고 그거를 똑같이 액추에이터를 써가지고 운전하는 듯이 이렇게 보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맞춰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동영상을 좀 편집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만 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요겁니다. 실제 고글을 끼고 오토바이 운전자 보는 그 이미지고요. 요걸 따라서 주행을 하면서 그 주행하는 트레일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제 운전자까지 인도로브 테스트에서는 차량에 대한 인도로브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A/B 시나리오가 되겠는데 가상의 그 프리스캔 환경에서 만들어진 센서 데이터를 차량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찔러 넣는 거죠. 실제로 찔러 넣어가지고 우리는 공도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했지만은 차량은 앞에 보행자가 뛰어든 거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긴급 제동을 해서 멈추는. 그래서 차량의 어떤 액추에이터는 제대로 제어 알고리즘이 동작하는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가 되면 유렌캡 ADAS 테스트 프로토콜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요. 긴급 제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비교를 하고 있고 저희는 시뮬레이션 프로바이더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테스트 인증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테스트도 유럽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런 그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KCT와 같은 미국의 이런 AC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진짜 자율주행 개발하는데 쓰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면은 뭐 지금까지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알고리즘 개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실제로 조금 다이나믹스 차량의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든지 그때 승객 고동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스킵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트럭이 정체했는데 도로에 물이 있어서 미끄러졌을 때 차량이 이렇게 미끄러져 나가는 상황들을 여러 가지 이제 차량의 뭐 현가 장치라든지 제동 장치, 샤시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또한 승객 거동, 실제 크래시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승객이 얼마나 안전할 것인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급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슬라럼을 했을 때 이렇게 객실내에 승객이 어떻게 모션을 할 것인가.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 광고를 보시면 이제 릴렉스 모드라고 해가지고 운전 안 하고 막 누워있고 이러죠. 그랬을 때 사고 나는 아주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 OEM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저런 릴렉스 모드에 대한 승객 안전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차도 안전해야 된다는 거. 이제 우리가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해야 하지 않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는 그러한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능에 대한 것들은 이제 서티프 ISO 21448로 지금 여러 가지 표준을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지멘스 심센터 프리스캔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플랫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상 플랫폼으로서 뭐 여러 가지 그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컴포넌트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시스템 엔지니어링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어느 하나 요소가 빠졌을 때 사람의 인체가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없듯이 이러한 가상 플랫폼으로서 그 제품 개발을 하는데 그 시스템 데피니션부터 뭐 기계 시스템, EMI 시스템, 그다음 소프트웨어, 실제로 컨트롤 알고리즘이라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인증까지 저희 시멘스 심센터 PLM 포트폴리오로 다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발표의 그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저기 부스에 있을 테니까는 궁금하신 거는 부스로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혹시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발표 자료를 사전 배포를 안 했기 때문에 발표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고, 혹시 따로 뭐 세미나라든지 필요하시면 제가 방문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